추운 겨울, 보이지 않는 위협, 삶을 뒤흔드는 고관절 골절의 그림자. 겨울입니다. 창밖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고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스칩니다. 새하얀 세상은 보는 이에게 평화와 아름다움을 선사하지만 이 아름다운 계절이 누군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절망, 그리고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사회의 소중한 어르신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겨울철 고관절 골절의 위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관절 골절. 이 두 단어가 어르신의 삶에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우리는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고통스러운 부상을 넘어 이는 한 개인의 삶의 질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깊은 상처와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는 심각한 재난에 가깝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그 위험이 더욱 증폭되며 한순간의 부주의나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은 관심과 철저한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고관절 골절, 왜 겨울에 더욱 위험하며 그 치명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겨울은 어르신들에게 있어 특히 가혹한 계절로 다가옵니다. 낮은 기온은 우리 몸의 모든 관절과 근육을 경직시키고 혈액순환마저 원활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반응 속도를 늦춰 낙상 사고의 위험을 자연스럽게 증가시킵니다. 여기에 더해 겨울철 도로를 덮는 빙판길과 눈길은 그 자체로 거대한 위험 요소입니다. 미끄러운 노면은 예기치 못한 미끄러짐을 유발하고 작은 충격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환경적 위험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곤 합니다. 슬프게도 어르신 낙상 사고의 상당수가 바로 집안에서 발생한다는 통계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안락하고 익숙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작은 문턱, 미끄러운 욕실, 바닥 혹은 정리되지 않은 전선 하나가 어르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혹은 간과하기 쉬웠던 일상의 위험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편안함 뒤에 숨겨진 잠재적 위험에 대해 우리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관절 골절은 왜 그렇게까지 치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골절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고관절은 우리 몸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걷고 서고 앉는 모든 기본적인 움직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고관절이 손상되면 어르신들은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일상생활의 모든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스스로 화장실에 가고 식사를 준비하고 심지어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는 단순한 행동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도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고관절 골절 환자의 상당수는 수술 이후에도 길고 고통스러운 회복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장기간 침상에 누워 있어야 하는 상황은 폐렴, 욕창, 요로 감염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어르신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더욱이 고관절 골절은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활동의 제약과 독립성 상실은 우울감과 무기력감으로 이어지기 쉽고 이는 다시 회복을 더욱 더디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통계적으로도 고관절 골절 환자의 약 30%는 수술 후 1년 이내에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만약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년 안에 사망할 가능성은 무려 70%까지 치솟는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고관절 골절이 단순한 뼈의 부상이 아닌 한 생명의 존속 여부와 직결되는 심각한 질환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고관절 골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고관절 골절, 누가 더 위험하며 그 요인들은 무엇인가? 고관절 골절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지만 특히 더 취약한 분들이 존재합니다. 이 위험은 크게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내적인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신체 내부에서 비롯되는, 즉 우리 몸 자체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균형 감각의 저하입니다. 젊었을 때는 쉽게 유지하던 균형이 나이가 들면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는 곧 비틀거림이나 넘어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력 약화는 낙상 사고에 대한 신체 방어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튼튼한 근육은 충격을 흡수하고 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근력이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거나 넘어진 후에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력 및 청력 감퇴 또한 중요한 위험 요소입니다.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위험을 미리 피하기 어렵고, 청력이 좋지 않으면 위험 신호를 듣지 못해 사고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반사 능력 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면 넘어지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골다공증은 어르신들에게 고관절 골절을 특히 위험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뼈가 약해지고 밀도가 낮아지는 골다공증은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게 만듭니다. 고관절 부위는 특히 골다공증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위이므로,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은 낙상 시 고관절 골절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당뇨병,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 기저 질환도 낙상 위험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어지럼증, 저혈압, 신경병증 등을 유발하여 보행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약물 복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고혈압 약, 신경안정제, 수면제, 심지어 감기약 중 일부는 어지럼증, 졸음, 집중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 낙상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용 중인 약물과 낙상 위험 사이의 관계를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둘째, 외적인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을 둘러싼 환경에서 비롯되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겨울철의 빙판길과 눈길은 가장 명백하고 직접적인 위험입니다. 미끄러운 노면은 발이 헛디뎌 넘어지기 쉽게 만들며, 예상치 못한 미끄러짐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환경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익숙한 공간인 집안에도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끄러운 실내 바닥, 특히 욕실이나 주방처럼 물기가 있는 공간은 매우 위험합니다. 어두운 조명 또한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하여 작은 장애물에도 넘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집안에 있는 문턱이나 계단은 어르신들에게 넘어져 다치기 쉬운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정리되지 않은 전선이나 물건들은 발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보행 환경, 예를 들어 고르지 않은 바닥이나 푹신한 카펫 등도 보행 시 불안정감을 유발하여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발에 맞지 않거나 미끄러운 신발 착용도 낙상 위험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밑창이 닳았거나 헐거운 신발은 발을 제대로 지지해주지 못해 쉽게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두꺼운 옷차림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두꺼운 옷은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제한하여 민첩한 반응을 어렵게 합니다. 이는 넘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빠르게 균형을 잡거나 몸을 보호하기 어렵게 만들어 결국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적, 외적 위험 요소들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예방은 최선의 치료이자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8분. 고관절 골절은 한번 발생하면 그 후유증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은 단순히 사고를 막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독립적인 삶을 지속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예방 방법들을 실천함으로써 고관절 골절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실내 환경 개선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집안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욕실이나 현관처럼 물기가 있거나 미끄러울 수 있는 공간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매트 하나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 변기 옆, 샤워 부스 안, 그리고 복도와 같이 어르신들의 이동이 잦은 곳에는 안전 손잡이를 견고하게 설치하여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집안은 항상 밝은 조명을 유지하여 시야를 확보해야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작은 문턱이나 장애물도 보이지 않아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가능하다면 집안의 문턱은 제거하거나 완만한 경사로를 만들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거실이나 방에 어지럽게 늘어져 있는 전선들은 발에 걸려 넘어지기 쉬우니 깔끔하게 정리하여 고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약화되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늦추고 신체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체 근력과 코어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은 낙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 종아리 스트레칭, 앉았다 일어서기 등은 하체 근력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발 서기, 발 뒤꿈치 들기, 의자에서 균형 잡기 등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운동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걷기나 스트레칭은 기본적인 운동 습관으로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 외출이 어렵거나 실외 활동이 힘든 경우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들을 찾아 실천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요가, 간단한 맨손 체조 등은 어르신들의 근력과 유연성, 균형 감각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적절한 영양 섭취입니다. 튼튼한 뼈는 낙상 시 골절 위험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선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K는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우유, 유제품 요거트, 치즈, 멸치, 해조류김, 미역 등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하루 1530분 정도 햇볕을 쬐어 비타민 D 합성을 돕거나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버섯 등을 통해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색 잎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K 역시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량을 유지하고 근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살코기, 생선, 콩류 등을 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여 낙상 위험을 간접적으로 줄여줍니다. 넷째,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을 포함합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밑창이 미끄럽거나 굽이 높은 신발은 피하고 발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편안한 신발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폭을 줄여 조심스럽게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빙판길이나 경사로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지팡이나 보행기와 같은 보조기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보행 안정성을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외출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유연성을 높여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만약 넘어질 것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미리 숙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옆으로 넘어지면서 엉덩이부터 착지하는 연습을 해두면 머리나 팔목 등 다른 부위의 부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손은 언제든 균형을 잡거나 넘어질 때 땅을 짚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골절 예방의 핵심입니다. 또한 당뇨, 고혈압 등 만성 기저 질환을 철저히 관리하여 이로 인한 낙상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낙상 위험을 높이지는 않는지, 혹시 약물 부작용으로 어지럼증이나 졸음이 유발되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여 약물 조정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시력 및 청력 검진도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보청기나 적절한 안경을 사용하여 주변 환경 인지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낙상 사고 발생 시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낙상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2차 부상을 막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낙상 사고 발생 시 다음과 같은 대처법을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넘어진 후에는 즉시 벌떡 일어나려 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는지, 움직일 수 있는 부위는 어디인지, 어느 부위에 가장 큰 불편함이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다면 무리하게 움직이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다가는 이미 손상된 부위를 더욱 악화시키거나 다른 부위에도 추가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이나 허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절대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휴대전화가 있다면 119에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상황이라면 주변에 안정적인 가구, 의자, 테이블을 지지대 삼아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시도할 수 있지만 이때도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주변의 수건이나 옷가지 등을 이용하여 부러진 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응급처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환자를 안정시키고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골절이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까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전문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고 성공적인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술 이후의 재활 과정이 어르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효과적인 재활은 어르신이 다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합병증을 예방하며 궁극적으로는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재활은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수술 직후 침상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초기 재활의 목표는 침상에 오래 누워 발생하는 폐렴이나 욕창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근육 위축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침상에서 일어나 앉기 연습을 하고 누운 자세에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점차적으로 몸통 및 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범위를 넓혀나갑니다. 이 근육들은 보행 시 균형을 잡고 몸을 지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리치료사의 지도 아래 앉은 자세에서 균형 잡기, 팔 들기, 다리 들기와 같은 운동을 꾸준히 수행해야 합니다. 보행 연습은 재활의 핵심 단계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보조기구 워커, 목발,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짧은 거리를 걷는 연습부터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보조기구 없이 걷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계단 오르기 연습도 중요한데 이는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지팡이 등 보조기구의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고 자신의 상태에 맞는 보조기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활 과정에서는 단순히 신체 기능 회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동작 훈련 아크여페이셔널 세러피도 매우 중요합니다.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개인 위생 관리하기 등 일상적인 활동들을 다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사회로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퇴원 후에도 재활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꾸준히 운동을 지속하고 필요한 경우 외래 물리치료나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고무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101세의 고령 환자도 고관절 골절 수술 후 적극적인 재활을 통해 다시 걸을 수 있게 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보고는 우리에게 큰 희망과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재활을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의 강한 의지와 가족들의 지지, 그리고 전문 의료진의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이 결합된다면 고관절 골절 후에도 충분히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꾸준한 노력이 더해질 때 어르신들은 다시금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겨울의 끝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당부 예방은 재난을 막는 최후의 보루 이분. 이제 길고 추웠던 겨울이 서서히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우리에게 남긴 상처, 특히 어르신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고관절 골절의 아픔은 봄이 오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고 오래도록 우리 곁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겨울철 낙상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낙상은 예방할 수 있는 재난이며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이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주변의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나고 다가오는 따뜻한 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집안의 작은 문턱을 없애는 것부터 미끄럼 방지 신발을 선물하는 것, 함께 걷기 운동을 하는 것, 혹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독려하는 것까지 우리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로 인해 삶의 활력을 잃고 고통받는 어르신이 단 한 분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시한 정보와 예방 수칙들이 소중한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겨울의 낙상은 사고가 아닙니다. 예방할 수 있는 재난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모여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댓글 부탁드립니다.